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도 1시간 팟캐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저번에는 고양이나 애니메이션처럼 제가 좋아하는 걸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을 재워드리는 겁니다. 제 목표는 오늘 이 팟캐스트를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끝까지 다 못 듣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잠에 들어서 그 끝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끝까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편안하게 누워서 정말 자기 전에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다들 잘 보냈나요? 학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회사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둘 다 어떻게 하루 보냈어요? 진짜 너무 싫잖아요. 학교 가는 것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학교 다닐 때는 또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막 깨어있고 핸드폰 재밌는 거 너무 많고, 그런데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수업 재미도 없는 거 그거 끝까지 잘 듣고 돌아와서 또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잠에 드시는 걸 텐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회사원분들도 회사 왜 이렇게 또 일찍 출근해야 되는 거야. 아침 해가 다 뜨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준비하고 억지로 그 회사까지 가서 또 밀린 일 하고 퇴근 터덜터덜 기운 다 빠진 상태로 돌아와서 밥은 맛있는 거 드셨을까요? 그렇게 힘든 하루 보내셨을 건데 정말 대단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하루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계획해놓은 거는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모든 하루하루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하루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 가끔은 쉬어가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망쳐보면, 내일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해보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루 계획한 대로 안 됐고, 좀 원하는 걸 못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누워서 넷플릭스라도 봤을 거고, 그러면서 또 다양한 생각들도 했을 텐데, 그 안에서 또 얻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몰라요? 나중에 언젠가, 그때 소파에 누워서 했던 생각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오늘 왜 이래 하면서 좀 기분 다운되어 있지 말고 그래 내일은 뭐라도 하나 더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아무튼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톤으로는 처음 얘기해보는데 잘 들어가고 있나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는 톤 있잖아요. 대부분 팟캐스트가 밝고 좀 신나는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이야기할 때 좀 차분한 톤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목소리는 어떤지도 나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잠에 들 시간인데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잠들 때, 잠을 자기 위해서 뭔가 하는 행동이나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떤 날에는 잠이 너무 안 올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도저히 안 올 때가 있단 말이죠. 특히나 저는 다음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나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일찍 일어나야 될 때, 그럴 때 특히나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잠이 안 올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있나 궁금한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누워서
이불 끝 같은 걸 만지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잘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봤고, 아니면 좀 잠이 잘 오는 자세를 포즈를 취하면 그 잠이 온다고 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저는 봤던 게 태아 자세라고 하시나요? 그 뱃속에 임산부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잖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단 말이죠. 다리를 구부려서, 팔도 구부려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그 자세를 하면은 사람이 안정감이 들면서 잠이 잘 온대요. 그래서 전 또 잠이 안 올 때는 그런 자세를 취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잠이 오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이.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요가를 꽤 배운 적이 있거든요. 오래 배우진 않았는데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요가를 배워요. 근데 요가를 이렇게 1시간 정도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아마 요가 배워보신 분들은 알 건데, 사바하사나라는 걸 해요. 사바하사나가 뭐냐, 여러 가지 요가 동작들을 통해서 근육을 막 이렇게 저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육이나 뭔가 이런 몸의 에너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동작들 다 하고, 이렇게 진짜 일자로 누워서 팔도 이렇게 편하게 펴고, 다리도 쭉 펴고, 몸의 힘을 다 풀고, 그냥 머리에 있는 생각도 비우고, 그 요가 노래가 있거든요. 되게 차분한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한 2분 만에 잠이 들어요. 이거 진짜 신기한데, 그 요가를 막 하면서 몸에 혈액순환? 피가 이렇게 잘 돌아서 그런 건지 왠진 모르겠는데 항상 잠이 와요. 그 사바하사나를 한 5분 정도 하는데 항상 그 마지막쯤에는 이렇게 좀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또 잠이 안 올 때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약간 해주고 사바하사나 자세로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잠이 오기도 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좀 잠에 들기 위해서 항상 하는 게, 진짜 상관없는 거 있잖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잠이 와요. 쓸데없는 거 생각하다 보면은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대표적인 게 내일의 계획,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내일의 계획이 왜 쓸데없냐, 막 진짜 내일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일할 때 다 생각을 해뒀는데, 그 사이사이에 좀 생각 안 해도 되는 작은 계획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뭘 먹을지, 아니면 몇 시에 집에서 나갈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 집에서 나가는 건 좀 중요한가? 그러면 몇 시에 씻을지, 씻을 때 무슨 제품을 쓸지 같은 거. 그러니까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은 사소한 계획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정말 처음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잠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랫동안 고민해야 되는 거나 걱정하는 게 있으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워내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쓸데없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어떻게 재워드릴까, 그걸 고민을 해봤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올까를 생각해 보다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쓸데없는 생각들, 이런 거 들어도 잠이 잘 올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졸렸나요? 살아오면서 이때는 진짜 졸리다 할 때가 언제예요? 저는 진짜 관심 없는 얘기 들을 때 이게 진짜 졸리더라고요. 그냥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가끔 재미없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잠깐 흘려 듣겠지만, 특히나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 수학 수업이나 역사 수업,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학, 이런 공식, 어떤 함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저걸 왜 알아야 되는 거지?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거를 듣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졸린 사람이 됐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너무 졸렸던 시기가 그때, 그 수학 시간, 뭐 역사 시간, 내가 관심 없는 것들에 대해 얘기할 때, 그때는 진짜 잠을 안 자고 싶어도 안 잘 수가 없었어요. 눈꺼풀, 눈 위에 있는 이 살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진짜 안 자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막 잠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쓸데없는 거, 그리고 나랑 관계없는 거, 이런 거를 들으면 잠이 잘 온다. 그래서 가장 쓸데없고 가장 여러분들이랑 관련이 없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난 게 이제 저의 하루, 디디의 하루 일과를 진짜 자세하게 TMI를 모두 포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보다 쓸데없는 그리고 관심 없는 이야기는 없을 것 같다. 완전 자장가잖아 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 여기에 올라와서 여기 2층 그 잠자는 공간에 올라와서 이 팟캐스트 세팅을 할 때까지 그 동안의 기록들을 모두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작은 거 하나하나. 오늘 요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먹었고 이런 것들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하루를 정말 자세하고 깊게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했던 생각들까지 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잠 잘 잘 수 있겠죠? 벌써 재미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의 하루. 저는 오늘 부모님 집에서 일어났어요. 지금이 이걸 찍고 있는 게 수요일이거든요. 10월 8일. 그 추석 연휴가 있었어서 제가 본가에 며칠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부모님 집이었어서 부모님 집에서 일어났는데 제 부모님 집에는 알람 시계가 있어요. 미나미라고 제 고양인데 미나미가 아침 6시? 뭐 빠르면 5시? 이때쯤에 일어나서 저를 막 깨워요. 어떻게 깨우냐? 뭐 저를 물기도 하고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제 가슴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 숨 쉬기 어렵게 여기 명치라고 해야 되나? 이쯤에 올라와서 저를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요. 꾹 누르고 숨을 못 쉬게 해요. 제가 숨을 못 쉬게. 그러면 전 바로 눈을 뜹니다. 미나미가 근처에 오면 전 바로 눈을 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막 그렇게 좀 늦게 자서 그런지 좀 늦게 왔어요. 아니면 제가 늦게 일어난 걸 수도 있는데 한 7시쯤에 또 여기 그 명치에 올라오더라고요. 미나미가 올라와서 당장 나에게 밥을 줘라 하는 그 에너지를 뿜으면서 저를 이렇게 눌렀어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미나마 잘 잤어 하고 밥을 주러 갔습니다. 미나미는 아침에 항상 습식 사료라고 해서 좀 촉촉한 그 사료가 있어요. 그 사료를 먹는 걸 좋아해서 미나미한테 그 습식 사료를 이렇게 좀 주고 또 요것만 먹으면 한 번 더 깨우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하나 더 얹어줘야 돼요. 미나미가 좋아하는 간식이 캣만두라고 카트만두인가? 이거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캣만두라고 부르더라고요. 캣만두라고 뭐냐면 그 닭가슴살을 건조시킨 닭가슴살을 말려서 바삭바삭 씹어 먹을 수 있는 그 간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습식 사료 다 먹고 나면 이제 물을 조금 주고 그런 다음에 그 캣만두를 올려놓고 갑니다. 전 다시 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때 뭐 할 일이 많다 이러면 그냥 일찍 일어난 대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뭐 좀 오늘은 일찍 시작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배고프면 또 그냥 밥을 먹기도 하는데 오늘은 아침에 너무 추운 거예요. 아침 저녁이 요즘 한국이 추워요. 이게 일교차가 커져서 창문을 다 닫고 막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추우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불 속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불 속으로 막 들어가서 잠깐만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있어야겠다 하고 누워 있었는데 한 2시간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누워서 핸드폰도 하고 유튜브 보고 또 잠에 살짝 들었는데 눈을 뜨니까 9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날 2시에 잤기 때문에 한 7시간 자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9시에 일어나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딱 그 알람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을 끓였어요. 제가 작년 겨울부터 봄까지 했던 그 모닝 루틴, 나이트 루틴이 있는데 따뜻한 물을 끓여서 그걸 조금 식혀서 적당히 따뜻할 때, 마셔서 막 뜨겁지 않을 때, 그때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을 루틴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뭐 피부에도 좋고 뭐 건강에 좋대요. 그리고 뭐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물을 끓였고 오랜만에 또 춥길래 물을 끓였어요. 여름 동안에는 더워가지고 그 막 물을 끓이는 게 귀찮아서 안 하다가 이번에 다시 물을 끓여서 또 마셨어요. 그래서 그 물이 식을 동안 뭐 유튜브 살짝 보고 그런 다음에 책 봤습니다. 제가 이북으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걸 평생 읽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한데 미움받을 용기라고 그 책이 있어요. 그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책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 달째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책을 하나를 집중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이북을 읽어야 될 때는 이북을 읽고 종이책이 손에 있다? 그럼 또 종이책을 읽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있어가지고 좀 느려요. 그래서 이번엔 또 종이책이 다 여기 제 방에 있고 부모님 집에는 종이책이 없었어서 이북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미움받은 용기를 봤는데 이 책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고 약간 집중을 안 하면 앞에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고 약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서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한 챕터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데 이게 내용이 되게 긴데 어떤 거냐면 어떤 청년이 있고 좀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이 있고 그 모든 걸 깨달은 철학자가 있어요. 필로소피를 다 마스터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책의 마지막까지 계속 질문을 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전체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 스토리를 다 얘기하려고 했지? 아무튼 그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약간 더듬었어. 왜 이래. 죄송해요.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이 문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상대방,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데려갈 수는 있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 마셔 해서 내가 억지로 이 사람한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물을 마셔야지 하는 그 생각과 의지가 있어야만 물을 마시는 거지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전 요거를 좀 요즘에 많이 생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다른 인간 관계들 또 그렇고
동물 미나미와의 관계도 그렇고 좀 상대방이 이런 걸 해주지 않아서 내 기분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막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나한테 화가 났나? 지금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하지 나한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원래 같았으면 저는 제가 기분이 안 좋아졌거든요. 저 사람의 기분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을까? 막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다시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할까나요? 그 사람의 감정인 거죠, 그거는. 몰라. 나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자 생각한다고 해서. 그래서 뭔가 대화를 통해 그 감정을 풀 수 있도록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바꾸려고 막 애쓰고 그러진 말자.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감정은 뭐 신경 쓰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란 말입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 안에서 계속 그런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벽히 이 문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책 추천. 그래서 책 읽고 그 다음에는 좀 나갈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오늘 팟캐스트 이거뿐만 아니라 하나 아침에 더 찍을 게 있어가지고 2개를 찍어야 돼서 좀 일찍 집에 가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뭔가 먹고 싶은 기분이 안 들어서 그냥 단백질 쉐이크, 딸기 맛 그거 하나 만들어 먹었고, 이제 나가려고 다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세탁기 안에 빨래가 있었거든요. 그 부모님이 해놓으신 빨래가 있었는데 그거를 개고 가야겠다. 요게 그 부모님은 지금 그 할머니 댁에 잠깐 가셔가지고 돌아오셔서 막 집안일 다른 거 하시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수건 내가 개야지 하고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짐 다시 내려놓고 수건 이렇게 열심히 빨래 개고 짐 다시 정리하고 준비하고 나갔어요. 9시에 일어나서 뭐 먹고 책 읽고 준비하고 빨래 개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12시 다 됐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내가 느린 건가? 아무튼 그래서 나갔어요. 제가 원래는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요. 근데 자전거가 완전 프로페셔널 그 자전거가 아니라 딱 그 학생 자전거 아세요? 학생들이 탈 것 같은 그냥 까만색 자전거, 그거 그냥 타고 바람 맞으면서 적당히 기분 좋게 그 라이딩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다음 주도 비가 온다고 되어 있고, 가을에 날씨가 시원해지려고 그러는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전거 못 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해가 떴어요. 맑아졌어요. 구름이 다 없어지고 비구름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자전거 챙겨가지고, 짐도 많아서 자전거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애매한 게 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뭐 한 5분 10분 하면은 오는데 버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걸어가면은 한 30분 걸리지, 자전거로는 한 20분 걸려가지고 자전거 좋아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저희 본가랑 제 방 여기 사이에 공원이 하나가 있어요. 큰 공원이 있어서 거기서도 가끔 뭐 여름에 러닝하고 그러는 공원이 있는데, 제가 원래 헬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 PT를 받으면서 헬스를 하다가 이제 제가 며칠 뒤면은 그 해외로 잠깐 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헬스를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너무 못했어요. 한 1, 2주 동안.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운동해야 되는데 하는 게 좀 걸려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김에 운동장 좀 돌아야겠다.
오랜만에 좀 뛰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날씨도 좋고 막상 자전거 타고 나가니까 하늘이 진짜 파랗고 날씨도 너무 좋더라고요. 명절이긴 한데 지금 그 쉬는 날이긴 한데 사람들이 다 어디 놀러 갔는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없고 공원에 가서 그 트랙이 있어요. 그 조깅할 수 있는 트랙이 있어서 트랙을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집을 왔다 갔다 자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항상 뭔가 물건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뭐가 없었냐? 그 운동화가 없었어요. 그 러닝화가 없고 컨버스화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집이 2개고 항상 어떤 식이냐면 그 화장품도 뭔가 꼭 써야 되는 게 있으면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면 이렇게 2개씩을 놓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데 러닝화가 없어서 컨버스화를 신고 뛰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저는 좀 며칠간 춥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춥고 이래서 아디다스 저지 긴팔 그 트레이닝복이 있어요. 그거를 입고 뛰는데 좀 덥더라고요. 오늘 날씨도 쨍하고 낮에는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뛰려고 했는데 한 30분? 그냥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뛰었습니다. 이거는 저를 향한 약간의 변명이었고요. 좀 더 뛰고 싶었는데 그 정도 뛰었다 가볍게. 그리고 돌아가면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운동 너무 싫어하는데 했어요. 그거 좀 뿌듯하고 조금 더 뛰었으면 좋겠지만 러닝화가 없는 이슈 때문에 그거는 30분으로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가 너무 짜증나는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 별건 아니고 이것도 놓고 왔어요. 제가 원래는 자전거 탈 때나 운동할 때 끼는 이어폰이 있어요. 이 이어폰이 제가 올해 산 물건 중에 가장 잘 산 물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추천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 연말에 그 베스트 바이 아이템으로 브이로그를 하나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샥즈라는 브랜드의 오픈닷 이어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귀에서 절대 안 빠지는 무선 이어폰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오픈형 이어폰이라서 귀를 막는 이어폰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소리가 다 들려서 뭐 러닝하거나 자전거 탈 때 뭐 이어폰이나 헤드셋 꽂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거든요. 주변에 뭐 차 소리나 뭐 자전거 페달 소리 다 들려요. 그래서 이거를 운동할 때마다 쓰는데 그것도 안 가져온 거예요. 에어팟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30분 정도는 그냥 에어팟 빼고 뛰어도 되긴 하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따라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에어팟을 꽂고 러닝을 하는데 귀에서 계속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한 10걸음 가면 빠지고 10걸음 가면 빠지고 이래서 귀를 이렇게 막고 막 달리고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다시 한번 운동할 때는 그 전용 이어폰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걸 꼭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던 그런 짧은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뛰고 돌아왔어요. 이제 땀도 흘리고 그랬는데 이제 슬슬 배가 고프더라고요. 뭐 먹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월남쌈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자주 가는 베트남 집이 있는데 거기 월남쌈을 좋아해요. 쌀국수보다는 월남쌈이 진짜 깔끔하고 영양도 있고 그게 단백질, 야채도 있고 막 라이스 페이퍼 그것도 있으니까 영양이 너무 좋아요. 월남쌈 아실까요? 라이스 페이퍼에 고기, 뭐 양배추 뭐 이런 야채들 해서 이렇게 싸서 어디 땅콩 소스나 칠리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는 요리인데 그거 좋아합니다. 그게 한 9,000원 정도에 진짜 커다란 월남쌈 4개를 주시거든요. 이거 먹으면 배불러요. 누구든지 배불러요. 그럴 거예요. 되게 큰 월남쌈 4개를 주세요. 그러니까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자주 먹는데 제가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거더라고요.
거기서는 카드 결제만 가능한 키오스크였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카드를 집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카드 잘 안 두고 다니는데 또 오늘따라 두고 와 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계좌이체로 먹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때 좀 귀찮아졌어요. 카드도 두고 오고 땀도 흘리고 그냥 집에서 먹어야겠다. 집에 냉장고도 이렇게 냉동실에 있는 것도 빨리 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행 가니까 그거 비울 겸 빨리 가서 먹어야겠다 하고 그냥 집으로 가서 우선 빨래를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흰색 빨래 돌리는 날이어서 뭐 수건이나 속옷이나 흰색 빨래들 다 넣고 돌려놓고, 이게 빨래가 한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 돌아가니까 그 사이에 저는 샤워를 하고 팟캐스트 찍을 준비를 했어요. 뭐 샤워할 때는 오늘 좀 특이한 거 썼나? 특이한 거 하나 썼다. 헤어팩 하나 했습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에 사촌동생이 와서, 사촌동생이 이런 패션 쪽 공부하는 대학생이에요. 근데 저번에 서울 패션위크 이런 데 행사 갔다가 헤어팩을 줬대요. 거기 행사에서. 그래서 그걸 좀 받아와가지고 저한테도 주길래 너무 감사히 받고 이거 줬나? 하고 써봤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맨날 하던 샤워 루틴에 헤어팩을 좀 추가해서 머릿결이 좀 더 보들보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씻고 나와서 이제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했는데, 오늘은 팟캐스트 2개 찍어야 되니까 화장을 좀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이제 밥을 먹어야겠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집에서 냉동실에 있던 거를 이제 다 뒤져봤어요. 뭘 먹을까?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게 곰탕. 이제 자취생들 방에 꼭 있는 냉동식품인데 어머니께서 주신 곰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안 먹다가 미루다가 계속 넣어놨는데 오늘 이제 먹어야겠다 하고 꺼냈어요. 제가 그런 국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국밥을 처음 먹은 게 성인이 되고 나서였어요. 저희 집에서 국밥을 잘 안 먹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국은 그냥 사이드로 이렇게 조금 먹는 그런 수프 같은 건데, 국밥은 그냥 진짜 커다란 국을 하나 다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국밥이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걸 내가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싫어요. 내가 이 음식을 시켜놓고 못 먹으니까 아깝기도 하고 음식에 대해 미안하기도 해가지고 그 국밥 잘 안 좋아하는데, 양곰탕, 오늘 먹은 게 양곰탕인데 양곰탕도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안 먹다가 이번에 녹여가지고 끓여서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맛있던데요? 되게 맛있던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사서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되게 간단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국밥이 자취생 밥으로 되게 좋다. 이렇게 되게 간편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다 생각하긴 했는데, 아무튼 맛있게 양곰탕이랑 그리고 햇반 같이 돌려서 먹었는데, 햇반은 잡곡밥으로 먹었습니다. 진짜 TMI다. 잡곡밥 햇반을 제가 몇 개 사뒀어요. 쌀밥이 또 안 좋다고. 쌀밥이 안 좋다고 어디에선가 들어가지고 잡곡밥, 기왕 먹는 거 잡곡밥으로 먹자 해서 몸에 좋은 쌀 말고 다른 곡식, 곡물 이런 게 들어간 거를 사놓고 근데 확실히 쌀밥이 맛있더라고. 근데 아무튼 잡곡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같이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고, 그런 다음에는 그게 아니다. 밥을 먹으면서 한 일도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원래는 뭐 넷플릭스 보거나 그러는데 빨리 먹고 팟캐스트 찍어야 돼서 인스타그램을 잠깐 보다가 뭘 봤냐면 인스타 만화를 봤어요. 제가 저의 피드에 가끔씩 뜨는 작가님 일러스트가 있거든요. 그분이 제가 적어놨는데
민이플이라고 IPPLE 이렇게 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분 그림이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귀엽고 되게 따뜻하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 걸 가끔씩만 보다가 오늘은 아예 그 만화 그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넘겨보면서 와, 그림 진짜 잘 그렸다. 뭐 거기서 주는 메시지나 이런 것도 좀 읽어보고 거기에 BGM 할 수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그 게시물. 그것도 좋아서 막 들어보고 그렇게 식사를 끝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3시쯤 됐나? 그때부터는 팟캐스트 이제 준비해서 찍었어요. 다음 주에 올라갈 팟캐스트를 미리 찍어 놓은 건데 재밌는 거 하나 찍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내용은 스포가 되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그 팟캐스트 준비 과정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획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뭐 어떤 정보들을 줄지 그런 조사는 어제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노션에 저는 보통 요즘 정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다 정리를 해뒀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랑 노트북을 연결해서 썸네일을 몇 장 찍어둡니다. 썸네일로 쓸만한 사진들을 막 와, 굿 이런 그 표정 여러 가지 해서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팟캐스트를 찍어요. 근데 팟캐스트는 지금 이렇게 1시간 팟캐스트는 편집 없이 쭉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팟캐스트 그 한 커트에 하는 게 안 되더라고. 좀 더 연습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오프닝 여러 번 찍고 그 중간중간 그 편집할 부분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한 45분 정도 만에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갈 게 한 30분 안 될 거니까 그 나머지는 좀 연습하고 워밍업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나 뭐 했니? 팟캐스트 찍을 때 제가 한복을 늘 입잖아요. 근데 그 한복이 더워요. 되게 볼륨이 이렇게 있는 거라서 천을 많이 사용했어서 덥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창문만 열어놓고 가끔 선풍기 틀고 생활하고 있는데 팟캐스트 찍을 때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더라고요. 에어컨 틀고 또 찍었다는 거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게 팟캐스트를 찍다 보면은 마이크로 그 다른 소리가 안 들어가게 최대한 그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차 빵빵대는 소리나 그 스포츠카 가끔 시끄러운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소리가 들어가요. 비행기 소리도 나고 그래서 창문 닫고 에어컨 틀고 있습니다. 저는 에어컨 바람 별로 안 좋아해서 빨리 에어컨 안 트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밖이 너무 춥다는 건데 아니 지금 좋습니다. 요즘 날씨 진짜 좋아요. 네, 그렇게 팟캐스트 찍고 그 다음에는 1차 편집을 간단하게 해뒀어요. 그때 찍었던 거 썸네일 이렇게 좀 맞춰보고 그런 다음에 목소리 녹음한 거랑 영상이랑 이렇게 합쳐두고 또 간단한 컷, 편집, 표시 이런 거 해두고 저장해놓고 그 작업은 다 껐고 그런 다음에는 뭐 집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집을 오래 이제 비워야 되니까 정리를 조금씩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다 말았어요. 내일 아침에 또 하려고요. 정리 그렇게 조금 하고 6시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이 원래 3개가 있는 날인데 한 분은 지금 추석 연휴 때문에 못해서 2분 수업이 있었어요. 6시 수업 하나, 원래는 6시, 7시, 8시 이렇게 수업인데 8시 수업이 없었어서 6시, 9시 이렇게 6시, 8시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저녁을 먹지 못하는 날이에요. 이 수업이 연달아서 있는 날이라서 그 사이에 빨리 먹거나 아니면 거의 안 먹고 그러는데 오늘은 시간이 있어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으로는 뭘 먹었더라 내가? 저녁도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또 오늘 밤에도 팟캐스트 찍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누룽지 끓여 먹었어요.
누룽지가 되게 이것도 간편하고 좋은데 어머니께서 만든 누룽지가 있어요. 누룽지 아실까요? 이게 밥을 그 팬에 좀 이렇게 눌러서 오래 두면 얘가 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바삭바삭하게 익어요. 좀 그 향이 되게 좋게 만들어지는 게 누룽지인데 얘를 잘 말려뒀다가 부셔서 그냥 상온에 보관하면 돼요. 이런 테이블 같은 데 그냥 뒀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 맛있는 누룽지죽, 누룽지탕 이런 게 돼요. 어떡해, 여러분 죄송해요. 1시간 팟캐스트인데 40분 만에 카메라가 꺼졌어요. 그래서 이제 맥북 이 화면으로 대신할게요. 누룽지 얘기하고 있었죠. 누룽지 좋습니다. 누룽지는 몸이 안 좋을 때, 아플 때, 밥맛 없을 때, 배 아플 때, 그럴 때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게 먹기도 좋고 간편해서 이렇게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서 이번에도 그렇게 먹었고요. 뭐 다른 어머니가 주신 반찬이랑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먹고 6시 수업하고 밥 먹고 이제 8시 수업을 하고 끝났어요. 9시 좀 넘어서 끝나고 원래는 제가 수업 끝나고 수업 일지라는 거를 써드려요. 오늘 한 수업에서 틀린 문장이랑 고치면 좋을 더 제가 고친 문장, 뭐 수업에서 배운 단어들 이런 거랑 전체 코멘트 이렇게 정리해서 수업 일지를 드리는데 6시 수업은 제가 아까 밥 먹고 작성을 했고 마지막 수업은 아직 작성을 못하고 먼저 팟캐스트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수업하는 학생들 이야기를 좀 하면은 싫어할까? 오늘 수업한 학생이 한 명 이야기할게요. 수업 내용은 아니고 어떤 학생이냐면 좀 둘 다 오래 수업을 들어준 학생들인데 한 학생은 일본 학생이고요. 제가 여러 구독자분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에요. 물론 수업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수업을 할 때 첫 수업을 할 때 어쩌다가 이 수업을 신청하게 됐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때 제가 진짜 옛날부터 처음부터 디디님 팟캐스트를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수업을 열었을 때 같이 수업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한국어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1년 동안 다른 수업을 통해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수업을 시작한 지 한 2년 다 돼가니까 1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신청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것도 감동인데 저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연습을 하셨다는 걸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랑 오늘도 재밌게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학생도 올해 수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또 한국에 워킹홀리데이도 온다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 팁들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건 괜찮겠죠? 여러분 괜찮죠? 학생분들 조금 얘기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수업을 지금 막 열심히 모집을 하고 있진 않아요. 제 수업 들어주세요 하고 모집을 하고 있진 않고 제가 한 달에 한 10분 안 되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 수업 중에 10분 안 되게 좀 적은 인원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리가 다 차서 새로 모집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오랫동안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못 열고 있는데 혹시나 저랑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 수업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 링크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 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 메일 주소로 수업 궁금하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게요. 근데 지금 당장은 없지만 또 자리가 나면은 연락을 드릴 수가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뭐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 봐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좀 부엌 정리를 했어요. 제가 해외를 간다고 했잖아요. 요거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아직 유튜브에서는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한 달 살이를 하러 갑니다. 일본 도쿄 쪽으로 한 달 동안 그 생활 체험을 좀 해보려고 가요. 그 왜 가냐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큰 이유는 없고 좀 작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좀 제 생활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좀 항상 똑같고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체되어 있는 게 멈춰 있는 느낌? 항상 이 똑같은 장소에서 반복되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막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얻지 못하는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리프레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가는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걸 먹고 뭐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체험하면 저도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환기를 위해서 가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유튜브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얻는 것도 똑같은데 제가 브이로그 채널이 있어요. 그 미스 디디라고 MSDD라고 치면은 나오는 브이로그 채널인데 브이로그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로는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제 일상생활이나 한국 여행 그 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브이로그 채널을 잘 해보고 싶은데 아직 그 방향이나 컨텐츠를 잘 못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한 달 살기 컨텐츠를 좀 가져가 보고 싶어서 가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일본에 제가 그 학생들도 많고 아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놀고 싶어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촬영 같은 것도 일본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 제가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었어요. 뭐 유학이나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걸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고향이 그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듯이 저는 멀리 오랫동안 가지 못해요. 저에게는 돌봐야 하는 책임져야 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멀리는 오래는 못 가고 한 달 정도는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왠지 그 타이밍이 지금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안 가면 또 언제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이번에 한 달 살기를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뭐 물론 제가 일본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일본 여행 좋아하니까 일본으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 일본 도시들을 가봤는데 제일 많이 가고 좋았던 도시가 도쿄였었어요. 도쿄에서는 또 기차 타면 어디로든지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쿄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계획 같은 거 다 해뒀고요. 그리고 곧 갑니다. 네, 곧 갈 생각이에요. 지금이 한 50분 정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 하루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서 그러면 일본 한 달 살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한 달 살기 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적어뒀거든요. 이거를 그 브이로그 채널에서도 한번 얘기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팟캐스트 들어주시는 분들한테도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버킷리스트까진 아니지만 위시리스트 하고 싶은 거 그거 좀 공유해 드릴게요. 이번 일본 여행에서 하고 싶은 거. 첫 번째는 영화관 가기. 일본의 영화관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영화관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외국 영화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팝콘 맛은 다를까? 뭐 사람들 분위기는 어떨까? 뭐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다들 뭐 일어서서 나갈까? 아니면 계속 앉아 있을까? 이런 것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 문화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영화관 가기가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콘서트를 가보고 싶어요. 이거는 꽤 오래 전부터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본 밴드 음악을 좋아해요, 제가. 그 중에서 레드윈프스라고 제가 중학교 때 진짜 많이 들었던 그 일본의 밴드가 있는데 그분들 콘서트를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 티켓팅을. 한국에 공연 오실 때 티켓팅을 막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딱 그 제가 있는 기간 동안 콘서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신청했는데 일본은 콘서트 예약 방법이 그 추첨이에요. 뽑기예요. 운이에요, 운. 뽑히면 가고 아니면 못 가는 건데 뽑혔지 뭐예요? 여러 군데 그 여러 콘서트를 신청을 했는데 하나가 딱 됐어요. 그래서 콘서트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구 경기 보기. 요거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 다른 학생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 야구 경기가 되게 재밌대요. 그 경기 보면서 맥주 같은 거 마시는 거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야구 경기 볼 거고 네 번째는 그 뭐랄까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뷰티 살롱이라고 하나? 막 미용실이나 네일샵, 뭐 속눈썹 이런 거 그 코스메 샵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곳에 가서 뭔가 해보기, 뭐 네일을 받아보거나 속눈썹 같은 거 해보거나 하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그 여행 가서는 하기 조금 힘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지 않으면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있지 않으면 좀 하기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헬스장 가는 거. 제가 헬스장 지금 빌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계속 해야 되니까 일본 헬스장은 또 어떨까? 사람들은 뭘 입고 운동할까? 막 운동 열심히 할까? 사람 많을까? 무슨 음악이 나올까? 너무 궁금해서 헬스장 가볼 거고 또 한 가지 일본 친구한테 추천받은 게 왕카라라고 부르더라고요. 왕카라? 원 카라오케라고 해서 혼코노. 한국에서는 혼코노라고 부르죠.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 완카라는 완전 스튜디오 장비처럼 이런 마이크랑 헤드셋까지 되어 있는 곳들도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가서 해보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제 브이로그 콘텐츠가 될 예정입니다. 너무 재밌겠죠, 여러분? 미스 디디 구독해주세요. 그리고는 동네 목욕탕 가는 거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좀 온천 이런 데 말고 자 동네에 있는 작은 목욕탕 있잖아요. 아니면 사우나 그런 데 가서 그 땀 쫙 빼고 힐링하고 딱 나와서 병우유 알죠? 시원한 그 병우유 한 잔 마시는 거 그것도 위시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마지막이고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있는 거는 마요네즈 박물관 마요네즈 박물관을 갈 생각이에요. 그 큐피라는 마요네즈 브랜드 아세요? 이거는 오빠가 또 이야기를 해서 가야겠다 생각을 한 건데 오빠가 내가 몰랐는데 일본 마요네즈가 맛있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러길래 그러면 그 도쿄 근처에 마요네즈 박물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서 거기 가면은 마요네즈가 종류별로 있대요. 막 그 베이컨 맛 마요네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종류별로 있다고 해가지고 오빠 선물 살 겸 마요네즈 박물관 가는 거. 요렇게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적어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외에 뭐 어디 소도시 여행 가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큰 계획이라 가지고 따로 계획해뒀고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추천하는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다 찍어서 브이로그로 잘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하루 그리고 제 일본 한 달 살이 계획 이런 거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이 집을 비워둬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뭐 일본 짐을 싸는 것도 일이긴 한데 이 집 정리를 좀 해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집 비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안 되네. 제 방에 식물들이 몇 개 있기는 하고 뭐 나머지는 크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겨울이라 그 보일러가 온다거나 그런 것도 없을 것 같고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청소 같은 거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하고 잘 생각입니다. 이제 이제 제 가방도 쌀 생각입니다. 아이 가방 언제 싸냐. 조금씩 싸두긴 했는데 제 목표는 이번 한 달 살기 하면서 미니멀리스트로 지내는 거예요. 우선 제가 그 많은 짐들을 다 가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옷도 최소한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화장품 같은 것만 좀 들고 가서 필요한 거는 또 사면 되잖아요. 가서 뭐 치약, 칫솔 같은 거 한 달 살 거면은 거기서 사도 되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제일 적게 뭐 촬영 장비, 팟캐스트 이런 거는 계속 가서도 올릴 거거든요. 수업이랑 이런 것도 다 할 거라서 이런 거 기계들 좀 잘 챙겨가고 나머지는 그냥 옷이랑 이런 거는 적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네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뭘 해먹고 살 것이며 그 일정이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고 꽉 채워서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같은 것들 조금 고민이 됩니다. 좀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잊지 못할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많이 해둘 거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한 달 잘 보내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뭐 이거 올라가는 게 10월 10일일 거고 이제 10월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제 11월 뭐 하다 보면 11월이 제일 빠른 거 아세요? 그 1년 중에 저는 11월이 제일 빠르게 느껴져요. 뭐 그냥 이렇게 눈 감았다 뜨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점점 들려와요. 그래서 이제 연말 동안 할 것들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제 내년 계획들도 이제 슬슬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일본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가서도 라이브도 할 거고 이렇게 팟캐스트도 계속 올리면서 업데이트 하려고 하니까 제 일본 생활, 일본 이야기 혹은 이렇게 문화 차이로부터 배우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번 고양이 팟캐스트에서 제가 암호를 드렸잖아요. 우리들만 아는 암호. 마지막까지 본 사람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법의 문장 하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걸로 합시다. 디디님 덕분에 꿀잠 잤어요. 이걸로 부탁드립니다. 디디님 덕분에 꿀잠 잤어요. 이렇게 제 팟캐스트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문장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암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잠에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는 거, 자지 못한 분들이라는 거 그게 또 재밌는 것 같고 어때요? 지금 다들 잠들었어요? 제 원래 목표는 여러분들을 재워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쯤 좋은 꿈 꾸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꿈 많이 꾸실까요? 어떨까요? 저는 너무 많이 잔 날, 그럴 때 특히나 꿈을 많이 꾸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잘 수 있게 좋은 꿈 꿀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 하루도 한번 잘 보내봅시다.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고생, 팟캐스트도 끝까지 들어주셨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면서까지 한국어 공부하시는, 듣기 하시는 여러분, 대단해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팟캐스트랑 또 다른 1시간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오늘은 잘 자요. 안녕.